칠순 잔치 연회장, 건배가 끝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사위 준호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상가 매입건 오늘 여기서 도장 찍어주시죠. 가족끼리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향자가 조용히 거절하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밀어요.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가난한 척 하더니 돈줄은 꽉 틀어지고. 연희가 달려가 말렸지만 준호는 아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향자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침 6시 반. 정향자는 낡은 폴더폰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성경책과 혈압약, 그리고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향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손질해둔 시금치와 미역을 꺼내고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했죠.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부엌을 채우기 시작할 즈음 향자는 김밥 재료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당근, 우엉, 시금치, 단무지.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말아냈습니다. 아침 8시 향자는 보온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 쪽 평상에 자리를 펼치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차려주시고. 아이고, 무슨 사장이에요. 그냥 이웃끼리 나누는 거죠. 떡집 사장님이 김밥 한 줄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에서 사장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상가 관리도 하시고. 향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돌아가신 뒤 세입자들과 인사하고 건물 청소를 돕고 가끔 누수나 전기 문제가 생기면 업체를 불러주는 정도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향자를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왜인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향자는 천천히 상가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1층엔 떡집과 세탁소, 작은 편의점이 있었고 2층엔 피아노 학원과 미술학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향자는 건물 입구 계단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물이 깨끗해야 장사도 잘 되죠. 향자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돌봐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오전 10시 향자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구역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리아 구역 회원들이 모여 다음 달 김장 봉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향자는 회계 장부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헌금에서 30만 원 남았으니 배추 20포기 사고 고춧가루는 기부받은 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옆자리 자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향자 자매님이 계산하시면 딱딱 맞아떨어져요. 향자는 웃으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자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믿을 때도 있었죠. 오후 2시 향자는 딸 연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칠순 준비 어떻게 할까? 호텔은 비싸니까 한정식집 어째? 그래, 내 생각대로 해라. 엄마는 어디든 좋다. 가족들이랑 동창 몇 분만 부를게. 크게는 안 하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향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순.
이른 해를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40년, 홀로 버틴 10년. 시간은 빨랐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저녁 무렵 향자는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질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옥상 한쪽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이 자라고 있었죠. 향자는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엔 또 누가 물어보려나. 요즘 들어 이상한 질문들이 늘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건물 주인분이 따로 계세요? 사위분이 상가 리모델링 얘기하시던데 괜찮으세요? 향자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야 있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 여기 새 사는 사람들이 편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질문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위 강준호가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밤 9시 향자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엔 오래된 서류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세금 납부 영수증.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엔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향자에게 필요할 때 열어보시오. 향자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평범한 관리인으로, 시장 아줌마로, 성당 구역반 자매로 사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 봉투를 꺼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사위의 눈빛이, 세입자들의 불안이, 그리고 자신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향자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른 해를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으론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가 건물의 간판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향자의 마음속엔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칠순 당일 강남 논현동의 한정식 연회장. 입구엔 정향자 고희연이라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 성당 구역반 자매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가족들. 향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일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칠순인데 당연히 와야죠. 축하드립니다. 연회장은 금세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딸 연희는 손님들을 안내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사위 준호는 정장 차림으로 입구 쪽에 서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건설사 대표라는 직함이 선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위 강준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강동 쪽 뉴타운 사업 진행 중인데요. 상인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아, 그쪽 일 하시는구나. 요즘 뉴타운 쪽이 뜨겁던데.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큰 프로젝트 하나 성사될 겁니다. 6시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정향자 어르신, 일은 평생 정말 모범적으로 사셨습니다. 이웃 돕기, 봉사활동, 그리고 가족 사랑까지. 박수가 터졌습니다. 향자는 단상에 올라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연희가 깜짝 놀라 손을 흔들었지만 준호는 이미 마이크를 입에 가져간 뒤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향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칠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가족들 앞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향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희가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강일동 뉴타운 상가 매입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는 상가 구역이거든요. 한 달 전부터 여쭤봤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미루고 계세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도장 하나면 끝나는 일인데요. 어머님, 오늘 이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시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향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준호 씨, 그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만하시죠.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미룬다고요? 대체 뭘 더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연희가 달려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여긴 엄마 칠순 잔치야. 준호는 연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연희가 비틀거렸습니다. 탁자 위 물잔이 쓰러지며 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는 향자에게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척 하시더니 막상 돈줄은 꽉 틀어지고 계시네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제 체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찰싹.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의 손이 향자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향자는 뺨을 감싸쥐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선 그만합시다. 향자는 단상에 놓인 축하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연희가 울먹이며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회장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저건 너무한 거 아닌가. 다른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원래 그런가 봐.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친가 식구들과 함께 예정된 해외여행을 그대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준호의 사회관계망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발리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출격, 성공 가족. 연희는 그 사진을 보고 방문을 닫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댓글조차 달지 못했습니다. 향자는 혼자 집에 앉아 뺨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어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지 말아야 할 때가 온 거구나. 칠순 사건 이틀 뒤 향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향자는 잠을 더 청할 수 없었습니다. 뺨의 멍은 팥으로 가렸지만 마음의 멍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향자는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지만 상태는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실에서 건네준 봉투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열어보시오. 그 안에 모든 게 있소. 향자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명의신탁해지 공증서, 그리고 남편의 손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향자, 평생 고생만 시켰소. 이 건물은 당신 것이오. 내가 법인 명의로 해둔 건 세금 때문이었지만, 이젠 당신 이름으로 돌려놓을 때가 됐소. 공증 서류는 다 준비해뒀으니 필요할 때 등기소에 가시오. 당신은 강한 사람이오. 향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향자는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향자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날 일 저희가 다 걱정했어요. 향자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송구스럽네요. 무슨 말씀을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건물 주인분이 따로 계신 거 맞죠? 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오후 향자는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공증 서류를 들고 창구에 섰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물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신청이시네요. 법인 명의를 개인 명의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는 완벽하네요. 2주 정도 소요될 겁니다. 향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향자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구역반 회계를 맡고 있던 김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자매님은 은퇴한 회계사였습니다. 향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매님, 제가 상담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향자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자매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향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향자 자매님이 건물 주인이셨어요? 네, 그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김자매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해졌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걸 진행하시는 거예요? 향자는 칠순날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김자매님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매님, 이젠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신 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려고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세무 쪽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틀 뒤 향자는 세입자 대표들과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상가 2층 빈 공간에서였습니다. 떡집, 세탁소, 편의점,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향자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의 실소유주는 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관리만 하신다고 하신 건 숨긴 겁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려 합니다. 세탁소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위분이 얘기한 상가 매입건은요?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세입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향자는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연희는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날 막지 못했어. 향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변했어. 아니, 원래 그랬던 건지도 몰라. 나만 몰랐던 거야. 향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잘 들어. 이건 내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경계를 세울 건지 아니면 계속 당할 건지. 연희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경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변한 척할 뿐이지. 내가 선을 그어야 해. 너 자신을 위해서. 연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향자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준호는 해외에서 돌아온 뒤 상가 주변을 다시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접근해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경계의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설명회에 투자자들을 초대해 놨는데 핵심 부지 확보가 불투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상가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 좀 해주세요. 등기부 열람하면 되죠. 며칠 드릴게요. 준호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장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향자는 그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카드를 하나씩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오후 2시. 서류를 내려놓은 준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주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명의신탁 해지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신청인은 정향자 씨입니다. 그럼 장모가 진짜 주인이란 말입니까? 서류상으론 그렇습니다. 명의신탁 해지가 완료되면 완전한 개인 소유가 되는 거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척, 관리인인 척했던 장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추진하던 매입건은요? 소유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임대차 계약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강제 매입도 어렵습니다. 준호는 책상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고 놀다니.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잖아요. 진정하시죠. 법적으로 접근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계약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고 프로젝트 일정은 빠듯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틀 뒤 상가 1층 떡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떡을 고르는 척하다가 사장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건물 곧 철거 들어간다면서요? 떡집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런 얘기 없는데요. 아, 제가 부동산 일하는 사람인데 이 구역이 재개발 확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텐데. 남성은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떡집 사장님은 불안한 마음에 옆 가게 세탁소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철거 얘기를 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저도 아까 그런 사람 봤어요. 학원 쪽에도 갔다 오던데. 두 사람은 급히 2층 피아노 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원 원장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방금 어떤 사람이 와서 안전진단 불합격 났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세 사람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입자 대표가 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혹시 아세요? 향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2층 빈 공간에 모여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입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향자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상한 소문들이 도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건물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임대차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향자는 서류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이건 건물 안전진단 보고서 사본입니다. 올해 3월에 받은 거예요. 모두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에서 확인받은 재개발 구역 지도입니다. 우리 건물은 구역 밖에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류를 살펴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알 것 같은데요. 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조심스럽네요. 여러분, 앞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오면 즉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모임이 끝나고 향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수법이 점점 치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세입자들한테 거짓말 퍼뜨린 거 맞죠? 증거는 없지만 10중 8구 그럴 겁니다. 연희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나 이제 못 참겠어. 칠순 때 엄마 때린 것도 모자라서 이런 짓까지 하다니. 향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결정할 때가 왔어. 이 사람과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을 지킬 건지. 연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향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연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천천히 준비하자. 며칠 뒤 준호는 또 다른 수를 썼습니다. 편의점 앞에 주차 단속 스티커를 몰래 붙이고 학원 입구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의 불편이 쌓이자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자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입자 대표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은 안전하고 임대차는 보장됩니다. 제 책임입니다. 떡집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사위가 이 건물을 탐내고 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순날 사장님 때린 그 사람 말씀이시죠? 우리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향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설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입니다. 세입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향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호와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향자는 서랍 깊숙이 있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속설계 공증서였습니다. 향자는 서류를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모든 걸 공개할 때가 왔어. 더 이상 숨지 않겠어. 한 달 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준호는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계약서 사본을 확보했다는 말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 향자는 상가 건물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기둥마다 노란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향자는 전단지 하나를 떼어 읽었습니다. 천호동 상가 건물 불법 전대 의혹. 세금 탈루 혐의 조사 필요. 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는 건물 주변 전봇대와 상가 입구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건물 문제 있나 봐. 세금 탈루라니 큰일이네. 떡집 사장님이 급히 나와 전단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주인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는 너무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향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입니다. 누군가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단지부터 다 치워주세요. 세입자들이 힘을 합쳐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오전 내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후 2시 연희가 급히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졌어. 향자는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 사실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믿으면 어떡해? 엄마, 혹시 정말로 문제 있는 건 아니지? 향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라. 바인더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세금 납부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모두 깨끗하게 정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부터 모아온 거다. 세금은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고 임대차 계약도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어. 불법 전대 같은 건 없다. 연희는 서류들을 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야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준호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구나.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호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연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와? 준호는 연희를 무시하고 향자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명의 신탁해지요? 웃기지 마세요. 이 상가는 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물었습니다. 가처분이요? 무슨 근거로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소유권 분쟁 중지 가처분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향자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라니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적법하다고요? 세금 탈루에 불법 전대에 이게 적법합니까? 연희가 준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엄마 집이야. 당장 나가. 준호는 연희를 밀쳤습니다. 연희가 비틀거렸습니다.
향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녀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가처분이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말이요? 증거나 있으시면 내보이세요. 향자는 바인더를 밀어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30년치 세금 납부 기록, 모든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 공증 서류. 단 하나도 빠짐없이. 변호사가 바인더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걸 찾아야죠. 뭔가 있을 겁니다. 향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으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요. 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이 건물 제게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20%더 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40% 거절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이건 사업입니다.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향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제 삶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세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연희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향자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엄마, 무서워. 저 사람이 정말로 법정까지 갈 것 같아. 가게 내버려둬. 나도 갈 준비돼 있어. 그날 밤 향자는 김자매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매님, 변호사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있어요. 내일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향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끝까지 가시오. 향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자는 세입자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얼굴로 모였습니다. 향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건물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세요. 떡집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울 일은 없나요?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세입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일주일 뒤 향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자매님이 소개해준 박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향자가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서류는 완벽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도 적법하고 세금 기록도 깨끗하네요. 문제는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낮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시간 끌기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겁니다. 향자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향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향자에겐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향자는 오래된 카드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엔 낡은 사진들과 함께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향자는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1989년 상가 분양 계약서 원본, 남편과 함께 찍은 건물 앞 사진, 그리고 남편이 직접 쓴 유서. 향자는 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향자, 이 건물은 우리 둘이 피땀 흘려 일군 것이오. 당신이 주인이오. 절대 빼앗기지 마시오. 향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속설계 공증서였습니다. 남편은 돌아가기 전 모든 재산을 정리해뒀습니다. 상가 건물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 예금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적어놨습니다. 향자는 공증서를 읽으며 남편의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숨기는 게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빛으로 꺼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자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향자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향자 자매님,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숨겼고, 그게 오히려 문제를 키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려 합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향자는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편 준호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재촉했고, 은행은 대출 상환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습니다. 세입자들을 직접 회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2층 피아노 학원을 찾아간 준호는 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새로운 건물에 학원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피아노 학원 원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사장님이요? 그 양반 진짜 주인도 아닌데 뭘 믿습니까? 주인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입니다.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속고 있는 겁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준호는 학원을 나왔지만 다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준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미 향자 편이었습니다. 오후 향자는 세입자 대표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향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용할까봐, 또 버릴까봐. 세입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숨김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공개하려 합니다. 제가 가진 것, 제가 계획한 것 모두요. 떡집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향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 말고도 제게 재산이 더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쓸지도 이미 정해놨습니다. 세입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향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3분의 1은 여러분을 위한 세입자 지원 기금으로 쓸 겁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거나 장사가 안 될 때 도울 수 있도록요.
세탁소 주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3분의 1은 손녀 교육 신탁으로, 나머지는 지역 노인 돌봄센터 설립에 쓰겠습니다. 제 사위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목 외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위분이 더 난리를 칠 텐데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향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희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 서류 준비했어. 변호사님도 만나고 왔어. 향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도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그럴게.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거야. 모든 걸 공개할 거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됐습니다. 상대방 서류가 너무 완벽해요. 준호는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오후 5시. 상가 옥상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 시장 상인들, 성당 구역반 자매들, 동네 어르신들, 심지어 지역 신문 기자까지 왔습니다. 향자가 직접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상 한쪽엔 간이 무대와 확성기, 그리고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사람들의 열기로 따뜻했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6시 정각, 향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확성기를 든 향자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평생 숨겨왔던 것들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향자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난한 관리인인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상가 건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 정향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향자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입니다. 명의신탁 해지가 완료됐고 이제 제 이름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30년치 세금 납부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세금 납부 기록입니다.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습니다. 불법 전대나 탈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건 세입자 여러분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향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숨기고 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이용할까봐, 또 재산 때문에 다툴까봐.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향자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남긴 유서와 상속설계 공증서입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어떻게 쓸지 명확히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을 따르려 합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상속설계 내용이었습니다. 제 재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3분의 1은 세입자 지원 기금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도록요. 세입자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둘째, 3분의 1은 손녀 교육 신탁으로 맡기겠습니다. 아이가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연희가 무대 아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셋째, 나머지는 이 지역 노인 돌봄센터 설립에 쓰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향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4위 강준호 씨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을 제외한 일절의 재산을 배제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향자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습적 모욕과 폭력, 가족 공동체 파괴. 증빙 자료는 녹취와 영상, 그리고 증인 7명입니다. 모니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 칠순 잔치 연회장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향자를 압박하는 장면, 연희를 밀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향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 찰싹. 소리가 옥상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옥상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향자는 흔들리지 않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사실을 공개하는 게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준호가 무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세입자들이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저 영상은 불법 촬영입니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회장 화면입니다. 행사장 측 동의하에 제공받았습니다. 합법입니다. 준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처분 신청합니다. 이 건물 처분 금지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번이나요. 소유권은 명확히 정향자 씨에게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대표님,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불리합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그때 연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오늘부로 당신과 나는 끝이야. 더 이상 엄마와 나 사이를 건드리지 마.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류를 준호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변호사도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옥상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떡집 사장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 선생님, 정 선생님. 세입자 대표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정 선생님.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 건물도 선생님도. 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대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상은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향자는 난간에 기대달을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다가와 어깨에 담요를 둘러줬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무슨 시작? 진짜로 사는 거.
숨지 않고 떳떳하게.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달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5월 초 상가 건물 1층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향자밥상.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운영비는 향자가 만든 세입자 지원 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향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밥을 퍼주었습니다. 드세요. 오늘은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냥 향자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식당 안은 밥 먹는 소리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떡집 사장님도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설거지는 세탁소 주인이 맡았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돌아가며 도왔습니다. 오후 2시 향자는 2층 피아노 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희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무료 음악교실로도 운영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레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솔레 미오 선율이 학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향자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연희가 수업을 마치고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이혼 최종 판결 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고생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엄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모녀는 포옹했습니다. 지은이가 달려와 할머니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대견하구나. 셋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향자는 구청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노인 돌봄센터 설립 최종 협의였습니다. 구청 복지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 선생님, 기부금 처리 완료됐습니다. 내년 초에 센터 개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곳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지역사회가 든든합니다. 향자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지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참,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는 이미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 뒤 상가 옥상 텃밭엔 여름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향자는 물을 주며 고추와 토마토를 살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떡 한 접시를, 편의점 주인이 음료수를, 학원 원장이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향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날이죠? 정 선생님이 진실 밝히신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세입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향자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날까지 챙기시고 고맙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떡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장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무슨 은혜예요? 당연한 걸 한 것뿐인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세요. 모두가 떡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향자는 오래된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향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강함이란 숨기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가 건물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떡집, 세탁소, 편의점, 학원들 모두 제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향자는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남긴 걸 모두 지켰어요. 건물도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당신 말대로 강하게 살겠어요. 편지를 접어 편지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몇 달 뒤 준호는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했고 빚도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향자 밥상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피아노 교실에선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 돌봄센터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향자는 성당 구역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김 자매님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자매님 정말 멋지게 사세요.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대로 살 뿐이에요. 아니에요. 자매님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에요. 향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겨울이 왔습니다. 상가 건물 옥상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향자는 담요를 두르고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연희가 커피 2잔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엄마, 추운데 왜 여기 있어? 그냥 경치 보고 싶어서. 이제 후회 없어? 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후회 없어. 숨기고 살았던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그것도 다 배움이었어. 연희가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그렇게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에서 향자밥상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가문을 세우는 건 재산이 아니라 품격이다. 체면으로 때린 사람은 체면으로 무너지고 품으로 지킨 사람은 품으로 남는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